네. 일단 저희 CX라는 팀은 되게 컴플리트 인 X로 미지수의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CX 멤버들은 또 저희 각자만의 색깔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을 시도해보고 있으니까 되게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 갔다 왔었는데 어릴 때는 약간 이제 역사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부모님 따라다녔었는데 요즘은 많이 배웠으니까. 저는 그 청계천 쪽에 이순신 장군님도 계시고 하잖아요. 청계천에? 아 아닌가? 다시 할게요. 청계천에 세종대왕님? 아닌가 그 그거는 광화문 쪽에. 예, 광화문 다시 광장. 하겠습니다. 저는 광화문 쪽에 그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뭔가 지나가면서는 많이 봤지만 저는 부산 어렸을 때 가족 여행으로 딱 한 번 갔었었는데 겨울에 갔었는데 너무 재밌었던 추억이 있어서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거기 안에 영화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관 앞에 바로 그 납작만두를 팔더라고요. 납작만두. 납작만두. 근데 어쨌든 제가 국제시장에서 그 영화를 보고 이제 부산을 갔었는데 거기 앞에서 그 납작만두를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만두가 진짜 맛있어요. 근데 진짜로 저희가 못 가는 곳일 텐데 이태원에 미군 부대가 진짜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갈 수 있는 뭐가 있다면 한 번쯤 가보고 싶더라고요. 엄청 크게 있어서. 미군 무대 안에. 네. 음. 탐험해볼까. 재밌다. 미군 부대 안에. 저는 현충원 가보고 싶어요. 어렸을 때 거기 가봤는데 실제 모양의 그런 뭐 여러 개 되게 많잖아요. 그런 동상들이나 비행기 그런 것도 있었지 않나? 그런 거 있었을 건데 현충원에 보면 거기서 되게 이제 군인분들도 뭔가 이렇게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또 동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고 싶기도 하고 되게 가보고 싶습니다. 현충원. 거의 현충원보다 전쟁기념관일 수 있겠다. 전쟁기념관이다. 예전에는 어떤 건축물을 하면 굉장히 웅장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중압감을 주는 아니면 어떤 큰 임팩트를 보여주고자 하는 이런 건축물들이 많았다면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서울시에서 이런 건축물들을 건축물이 우선이 아니고 그리고 차량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먼저인 이런 분위기의 공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서소문 성지나 약현성당이나 이런 곳이 좀 흥미로웠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 조선시대에 이 양반들에게 어떻게 천주교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 이미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양반들이 이런 점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멋진 분들하고 서울의 서소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동까지 한 바퀴 둘러보는 코스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영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여러분들 여기 뒷면에 보시면 성요셉 아파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네. 근데 보시면 평소에 보는 우리 주변에서 요즘에 보는 아파트들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죠. 네, 아파트인지 몰랐어요. 네, 한 가지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언덕길 위에 언덕을 따라서 지어진 아파트라는 점. 이곳이 언덕 위에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3층이죠. 네, 3층에 불과한데 저희가 이때 쭉 내려갈 거예요. 근데 4층, 5층, 6층. 네, 아파트 입구는 6층까지 건물로 되어 있는데 기술이 되게 좋았네요. 네, 특징이에요. 네. 그리고 한번 이 앞을 쭉 보시면 아파트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네. 휘었어요. 네, 길을 따라서. 그리고 또 이 아파트는 1970년에 지어진 아파트고 굉장히 일찍 지어졌죠. 네, 당시에 이런 아파트가 지어졌다는 건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근데 왜 리모델링을 네. 안 해요? 아, 그죠. 그대로를 보존할. 네. 조만간 이 동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아파트는 1970년에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파트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방향 동서남북에 지금 이 방향은 어느 쪽일까요? 동쪽?
지금 오늘 해가 없네요. 네, 해를 해가 보면 없어가지고.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저쪽은 북쪽이에요. 아, 네, 우리가 아파트 뭐 집을 지을 때는 보통 어느 쪽을 향해서 집을 짓죠? 그렇죠, 남쪽, 남향, 그죠? 남향, 남향, 동쪽 동향. 네, 근데 이 아파트는 북쪽을 향해 있어요. 왜요? 네, 왜요? 궁금하죠? 이 바로 뒤편에 약현 성당이라고 성당이 자리 잡고 있어요. 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죠? 굉장히 유명한 성당이죠. 네, 굉장히 아름다운 성당. 자, 그래서 이 선요셉 아파트는 이 성당의 수도자들과 그리고 신도분들을 위해서 지은 아파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 공간이잖아요. 아파트는. 근데 이 생활 공간이 성스러운 공간인 이 성당을 바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좀 그다지 좋진 않겠죠. 네, 그래서 북향으로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대신 북향으로 향했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아파트가 더 큰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70년대만 해도 이런 아파트 없었겠죠. 그렇죠. 네, 되게 그래서 높았구나. 앞으로 탁 트인 저 앞에 뷰가 좋았네. 멋진 산이 있어요. 네, 뷰가 좋아요. 좋아요. 네, 무슨 산이 있냐면 자 경복궁 뒤편으로 백악산이 있고 그리고 서편으로 인왕산이 있죠. 인왕산. 네, 바로 갔다 왔죠. 네, 등산했어요, 그러셨어요. 저희. 네, 바로 이 뒤편으로는 인왕산, 안산, 백악산 등 굉장히 멋진 산들이 많아서 또 좋은 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었겠죠. 네. 자, 저희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내려가면서 네. 이 아파트 자세히 보시도록 할게요. 네, 네. 내려가시죠. 생선 먹는 냄새 나지 않아? 할머니 집 가면 나는 약간 그렇죠. 그런 향이 네, 기름집, 참기름집. 참기름 맛있겠다. 이런 데가 맛있지. 네. 그리고 점점 높아지네. 점점 그죠? 높아지네. 네, 여기는 이제 4층이 됐네요. 위에는 똑같이 했구나. 그거를 느낌 있다 여기. 약간 신세. 그죠? 이쪽은 요즘에 도시 이제 재생 사업을 하죠. 그래서 이 동네가 1970년대 이런 어떤 정감 있는 분위기도 있지만 약간 낙후된 분위기도 네. 있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살리고 그런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또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저쪽은 이미 엄청 높은데요. 그렇죠. 아파트가? 네, 지금 이제 여기는 몇 층인가요? 이제 벌써 5층이거든요. 네, 네. 여기는 참기름 막 들기름 만드는 집이 한 3개, 3개가 있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네. 이런 것을 다 네. 뭔가 직접 네. 다 겪으신 건가요? 저는 이제 1970년대 생이라서 이제 제가 태어날 때쯤에 이 아파트 그러네. 네. 안녕하세요. 정육점도 있고. 자, 저희 이제 도로변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럼 후각이 민감하시다면 뭔가 조금 감을 잡고 있지 먹자골목인가? 않을까? 약간 뭔가 냄새 나죠. 그냥 고춧가루 네. 냄새요. 달콤한 냄새 나지 않아요? 짜다. 생선? 짠거 생선 맞죠? 냄새 나는데? 나세요? 네. 와, 진짜 젊은 분들이라 그런가 백화는 후각이 목소리죠. 더 신을. 비린내 생선 나네. 비린내. 그렇죠. 네. 지금 와야 된다 여기서. 자, 여기 양쪽으로. 오. 자, 생선 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어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 지금 여기 펼쳐져 있어요. 네, 또 굉장히 의외이지 않아요? 네. 바로 도로변인데. 한복판에. 네, 이 도로 한복판에 왜 이런 생선 장이 서 있는 걸까? 굉장히 의외죠. 네,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아주 깊은 뿌리 깊은 전통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방금 전에 이 생선장을 보고 왔죠. 네. 자, 그리고 이 생선장에는 아주 깊은 역사적 전통이 있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자, 저 뒤편에 이 도로의 끝에 기와 지붕이 보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저기가 어딜까요? 자, 저기 어디야? 우리 서울 한양에 남쪽에 있는 서울로 들어가는 남대문. 관문. 남대문 맞습니다. 감기 네. 걸렸어 남대문. 예, 남대문. 숭례문이 바로 저기 보이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남대문과 서대문 사이에 서소문, 바로 이쪽 위치에 서소문이 있어요. 네, 근데 조선시대에는 이 남대문과 서소문 사이에 아주 큰 장이
시장이 들어서기 시작해요. 조선 후기부터. 네, 그 시장이 바로 칠패 시장이라고 불렸던 시장이라고 해요. 네, 칠패. 실패. 칠패가 뭔가 또 궁금하시죠? 네, 칠패는 어떤 지역의 이름은 아니에요. 지역의 이름이 아니고 조선 시대에는 이제 군인들이 수도를 방위해야죠. 지금 뭐 수도방위 사령부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지역 구간을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구간을 나눌 때 1패부터 8패까지 나뉘었는데 요 지역이 7패에 해당하는 구역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7패 구역에 생긴 시장이다 해서 7패 시장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요 앞에 이 도로 저 건너편에 또 작은 도로가 있는데 저 도로는 원래 내였어요. 만초천 물길이었어요. 네, 만초천이라고 하는 물길이었는데 이 물길은 쭉 흘러 내려가서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조선 시대에는 한강을 통해서 모든 물자가 수송되었죠. 저 남쪽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 실려오는 물자들이 다 배로 한강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이 물길이 이제 마포, 용산 이런 곳과 이어지다 보니까 특히 뭐가 많이 들어올까요? 생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서 잡힌 생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칠패 시장에는 일반적인 장이지만 특히 이 어물전이 생선, 젓갈, 어물 이런 생선장이 유명한 그런 시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아직도 이렇게 그 전통이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1970년대에 노량진 수산물 시장이 생겨서 많이 그곳을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요 시장 이름이 새벽시장이라고 해요. 네. 자그마케나 네.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시장에 대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 칠패시장은 어물전 유명하다고 했죠. 네. 특히 젓갈, 새우젓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되는 이런 곳이었고 또 조선시대에 또 큰 장이 2개가 더 있었어요. 한양의 중심에는 시전, 종로를 따라서 시전 장이 있고 그리고 또 저쪽 동대문 쪽에는 이현시장이라고 있어요. 요즘에 동대문 시장, 방산시장 이런 곳이 있죠. 네, 그 지역에 이현시장이 있었는데 이 동대문 쪽은 또 채소가 많이 나는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왕십리 쪽이 완전히 다 평해지대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이 채소들을 가꾸고 길렀다고 하고 당시에 이 사람이 생선 장수인지 아니면은 채소 장수인지를 생김새를 보고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 네, 저 왕십리에 미나리 장수는 이 뒷덜미가 새까맣게 탔다고 해요. 그리고 새우젓갈 장수는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자, 위치가 이쪽은 칠패시장은 서쪽에 있고 저쪽 이현시장은 동쪽에 있죠. 그러니까 물건을 지게에다 지고 이동을 하려면 태양을 보는 방향 이런 거에 따라서 얼굴이 타느냐 뒷덜미가 타느냐 이걸 보고 새우젓 장사와 미나리 장수를 알아볼 수 있었다. 신기하다. 네, 재미있는 얘기죠. 이곳에는 이런 칠패시장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 서소문 밖에 요 사거리 일대는 굉장히 사람들이 붐비는 이런 곳이었어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또 한 가지 요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또 아픈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이 약현성당으로 올라가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올라가 보시죠.